도로, 예정 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요 하얀색 도로보다 요만큼 넓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393번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실선이 이렇게 지나갔죠? 그럼 요만큼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로가 되는 거래요. 그리고 요만큼은 남죠. 근데 얘는 원래 실선을 없다고 가상하고 보면 도로가 요만한 게 있었죠. 그죠? 아마 이 땅에선 별로 뭐 이렇게 행위할 게 없었을 겁니다. 지목이 도면이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얘가 이렇게 도로로 이만큼을 뺏긴대요. 저 도로가 실제로 나면은 393번지 지주는 어떻게 될까요? 도로가 여기 나면 실제로 내 땅이 이만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 도로를 설치한 데서 저한테 돈을 주겠죠. 그러니까 내 땅을 강제로 뺏어서 도로를 냈으니까 그만큼에 대한 보상을 해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답을 드리는 거예요. 야, 이런 경매 물건이 만약에 나왔대요. 근데 딱 보니까 예정도로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내가 예를 들어 1,000원에 샀는데 요 도로가 깔리면서 보상은 3,000원을 만약에 해주겠대요. 그럼 사는 게 좋아요? 안 사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좋아한다고요. 무작정 사면 되는 게 아니라 도로가 진짜 날지 안 날지 확인해 봐야 되고 언제 날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지. 내가 1,000원에 사긴 했는데 30년 후에 3,000원 주겠대요. 그러면 안 사야지. 그죠? 근데 내가 1,000원에 샀는데 1년 내에 3,000원 주겠대요. 그럼 어때요? 사야지. 토지 투자해서 1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되게 단기간이잖아요. 보통 토지 투자하면 3년 이상은 본다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3년 이내를 봐요. 3년 이내.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이 나왔을 때 언제 도로 깔리는지만 알면 괜찮겠네요. 요거에 실제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 이렇게 생겨졌어요. 중로 3류, 여기에 보면 소로 몇 류, 그래서 8m 미만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늘어나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잔여지가 이렇게 남죠. 요거를 이제 남는 땅을 우리가 잔여지라고 불러요. 이 남는 땅이 이제 나는 보상받은 거는 요 들어가는 만큼만 받았으니까 요 땅 남았으니까 요건 내 땅이잖아요, 아직까지. 저 땅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까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나는 여기 건물도 못 짓고 쪼가리 땅인데 내가 이거 뭐에다 쓰나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얘도 여기에 도로에 붙었기 때문에 얘도 이걸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요거를 도로를 깔은 놈한테 야, 네가 강제로 내 땅에다 도로 내면서 내 땅 되게 못생기게 남았으니까 이거 네가 매수 청구할 테니까 가져가 그래요. 잔여지 매수 청구하는 거죠. 매수해가는 걸 청구하는 거예요. 야, 내 거 마저 사가라 이런 거죠. 그런 기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요 도로가 없고 요 땅은 맹지예요. 근데 내가 요만큼 잔여지가 남았대요. 예를 들어 요만큼이 남았대요. 두 개 다 내 땅이라서. 그러면 요거는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해야 돼요?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잔여지 이 건물도 못 짓잖아요. 못 생겼잖아요. 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얘 때문에? 얘한테 어떻게 하려고요? 팔으려고? 그러니까 요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얘가 산대요? 근데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야, 얘가 이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맹지니까 요 땅을 되게 갖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맹지인 땅과 맹지가 아닌 땅의 가격 차가 얼마나 날까요? 대략 몇 배? 아니, 3배. 기억하고 계세요. 3배 정도 나요. 그럼 얘가 여기가 1억짜리 땅이에요. 근데 요거를 사는 순간 요가 몇 억짜리로 변해요? 3억짜리로 변하는 거죠. 그죠? 3억짜리로. 근데 여기 땅을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에 사가지고 보상을 7천만 원 받고 도로 보상을 7천만 원 받고 잔여지 남은 거를 얘한테 1억에 팔면 괜찮죠? 얘는 어때요? 1억짜리 땅이었는데 1억 주고 땅을 조금 사니까 3억이 돼버렸네요. 근데 3억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가치까지 계산하니까 한 4억이 됐네. 좋아요, 안 좋아요? 둘 다 좋구나. 그래서 매수 청구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안 하고 예전에 누군가하고 얘기하니까 사람들 이게 저를 의심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싫어하시죠?
뭔 얘기했는데 자꾸 의심하는 거. 이런 걸 가져와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나 사겠다 그러더라고요. 사라. 내가 확실히 조사 다 해봤냐? 여러 가지 조사 해봤냐? 해봤대요. 요 땅을 사서 자기가 보상을 받고 자녀지는 매수 청구할 거래요. 근데 저는 속으로 이거 매수 청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매수 청구는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그랬더니 이제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매수 청구를 했어요. 매수 청구하고 나니까 누가 사요? 시에서 가져갔죠. 시에서 가져갔으니까 이 친구는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한테 뭘 하면 될까요? 요 토지를 쓰겠다는 점용허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불화받을 수도 있겠죠. 불화받는다 이런 뜻 아세요? 국가 땅을 나한테 좀 팔아라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꼭 필요로 하니까 나한테 좀 팔 마음 없니? 이래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공시지가로 사는 거예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안 팔았으면 어땠을까요? 수익이 좀 더 극대화됐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생긴 물건들이 진짜 있습니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물건 한번 볼게요. 저촉이 좋을 수도 있고 저팜이 좋을 수도 있죠. 모르는 거지. 근데 저촉이 됐을 때 나한테 유리한 게 뭐가 있을까? 자녀지가 이렇게 남았을 때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땅이 될까? 혹은 알박기를 할 수 있을까? 남이 얼마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 땅이 될까? 이런 걸 고민해 보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의 일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일단은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죠. 이제 물건 보시니까 이해가 확 되시죠? 네. 근데 이제 하나 보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사업이 얼마나 진척이 돼 있는가, 어느 타이밍에 내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제 고민해 보는 타이밍인 거죠.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A, B의 땅이 있대요. 둘 다 되게 동일해요. 근데 지금 현재 액면상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느 땅이 더 좋아요? 둘 다 똑같아요. 조건이 똑같으니까. 뭐 신경 안 써요. 그냥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예정 도로가 커요? 기존 도로가 커요? 예정 도로가 커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주유소가 대박이 나요. 주유소가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도로가 뚫린다는 예정 도로가 땅 찍힌 거예요. 근데 이 도로 우리 여기로 낼게 하고 다 돌아다니면서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어디에다 알려줘요? 그 지자체 홈페이지에 알려줘요. 고시 공고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난다. 그리고 이런 고시 공고가 되면 여러분들이 보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얘가 떠요. 그럼 뭐라고 떠요? 만약에 여기에 내 땅이 이만큼 있다. 내 땅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뜨면 뭐라고 떠요? 도로 저촉 이런 표현이 이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딱 찍혀 있죠. 찍혀 있어요. 근데 요게 지금 현재는 외형상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도면상에만 있는 거지 모르고 주유소 사장님은 알아요. 주유소 사장님은 알았어요. 사장님이 이제 고민에 빠졌죠. 이 도로가 나면 나는 이제 망하는구나. 왜? 여기에 있는 놈이 여기에 주유소 차리면 되니까. 그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빨리? 얼른 팔아야지. 팔려면 누구 모으면 돼요? 네? 어떤 사람들 모으면 돼요? 이제 부동산에서 일명 얘기하는 부동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제 호구 이렇게 불러요. 호구분들 쫙 모아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서 주유소 10년 했는데 지금까지 번 돈으로 내가 어디에도 집 사고 어디에 건물 사고 막 이랬어요. 혹시 제가 좀 사정상 좀 이걸 못하게 됐는데 사실 분 계세요? 저 작년 매출까지 다 보여줘요. 막 이제 수익률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죠? 그죠? 사고 나니까 잘 돼요. 정말 잘 돼. 6개월이 딱 지나고 났는데 갑자기 손님이 안 와요. 왜 그러지 봤더니 어디로 다녀요? 차가? 일로 다니기 시작해요. 얘는 뭐 된 거예요? 새 된 거죠.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여기 판부에서부터 신림까지 도로 계획되어져 있죠. 2024년인가 5년까지. 그러면 도로를 터널을 뚫어서 갈 겁니다. 그럼 터널을 뚫어서 갈 건데 터널을 뚫는 이유는 산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신림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눈이 오면 좀 다니기가 불편해요. 이렇게 치약제 이래서 가파르잖아요. 근데 그 정상 위에 가면 식당들 있죠. 저 치약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뒤편에 보면 주유소들 있죠. 그나마 지금 근근히 그래도 장사는 되는데 이거 뚫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암흑의 시대가 오는 거죠. 아예 한 대도 안 다니고. 왜? 예를 들어 박달재나 뭐 대관령처럼 경치나 운치가 있어서 좀 길어서 옛길을 이용해서 한번 운치를 느껴볼까 이런 데이트 코스나 드라이브 코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아니야. 여기 뭐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분들이 많이 모일 것 같냐면 약간 이렇게 무속인 분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도로가 사도화됐다 그래요. 죽었다. 죽는 도로가 된다. 근데 도로가 죽는지 안 죽는지는 지금 외형상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한테 혹시 누군가 주유소 사라고 막 사장이 갑자기 잘 되는 주유소를 나한테 넘기려고 하면 뭘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사장을 의심해 보는 게 아니라 혹시 여기에 새로 나는 도로가 있나 없나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누군가 본인한테 뭘 싸게 준다. 뭐 너한테 특별하게 준다. 믿지 마세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뭘 특별하게 줘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투자했다가 손해보신 분 계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는 확인을 거쳐야 되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이해되셨죠? 자 A와 B 땅 둘 중에 어느 땅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A 땅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A 땅이 더 좋아지겠죠. 왜 그래요? 욜로 다니던 차들이 욜로 다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요 도로에 접한 땅이 되니까 작긴 하지만 여기가 얘보다는 지가가 상승될 여지가 높다. 왜? 여기다가 주유소하는 게 잘 될까요? 여기다 주유소하는 게 잘 될까요? 왜? 차가 일로 많이 다니고 새 도로로 많이 다닐 거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요 예정도로가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모르는 거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 예정도로가 없다 치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정도로는 실제로 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찍혀 있는 상태에서 A와 B가 영업행위를 한다. 그러면 B는 이렇게 집을 질 수가 있어요. 건물을 질 수가 있어요. 근데 A는 이렇게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져요. 도로를 이렇게 나기로 했다라고 딱 낙인이 찍힌 뒤에는 요 도로 모양만큼은 빼고 여기다가 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뭘 못하게 해요? 건축을 못하게 해요. 왜? 왜 못하게 하죠? 도로 낼 거니까. 도로 낼 거니까 여기다 건물 지면은 너 또 건물 보상해달라고 땡깡 쓸 거잖아. 또 영업비 달라고 할 거잖아.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내는 도로인데 너가 사익을 너무 많이 챙겨가면 안 되잖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너는 국민으로서 의무감으로 이거는 좀 받아들여라 이런 거예요. 받아들여라. 근데 이걸 받아들이라고 한 지가 40년이 넘었대요. 어때요? 40년 동안 막 30년 동안 막 건물을 못 지었대요 여기다가. 느낌 어떠세요? 없죠. 만약에 이게 여러분 땅이면 어떨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상속으로 물려준 땅인데 보니까 이런 땅이에요. 아버지 이거 도로가 언제 나기로 돼 있던 거예요? 그게 아마 나도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때부터 그랬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렇게 찍혀 있던 거는 왜 도로를 안 내고 계속 가만히 있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때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찍혔거든요. 왜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냥? 그때는 안 해도 누가 말을 못 할 때예요. 안 해도 누가 말을 못 할 때예요. 억울하지만 참는 거지, 그냥. 억울하지만.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안부로 전두환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정말 기억나요. 데리고 야, 너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마. 전두환 대통령 각하 이렇게 부르던지 뭐 대통령자 붙지. 그냥 전두환이 네 친구냐 임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너 아빠 안 보고 싶어? 막 이래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기억 안 나세요? 그렇게 부르면 어디 끌려갔어요 그때? 삼천교육대. 길 가다 이렇게 문신 있으면 어디로 잡혀갔대요? 저도 잘 기억나요. 삼천교육대. 끌려갔다 오면 어때요? 사람이 바보 돼서 오거나 아예 안 오거나 내보냈는데 실종 처리됐다고 막 처리하거나 막 이럴 시절이잖아요. 그때 전두환 정권 때 이거 찍었는데 청와대 앞에 가서 내 땅에 웬 도로가 웬 말이냐.
내 땅을 다시 돌려내라 이렇게 따지면 뭐라 그래요? 죽을래? 이러는 거예요. 죽을래? 이러면 아니요. 이러면 조용히 해. 이러면 조용히 한 거죠. 그땐 그랬죠.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유지를 침해하는 현상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죠? 도로를 낼 거면 한 5년 전에 예정해가지고 5년 안에 사업을 진행해버리던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한 30년, 20년씩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199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일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막 민주화되기 시작했죠. 민주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 사익을 너무 침해한 거 아니냐.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너무 한 거다. 이거 우리 너무 억울하다 하니까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데 불합치 판결을 내려요. 불합치 판결. 이거는 재산권을 너무 침해했다. 이거는 진짜 불합치하다. 이거는 법을 다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2000년도 7월에 만들어져서 시행된 법이 뭐냐면 야 옛날부터 묶여져서 국가가 이렇게 지정해놓고 도로나 공원 내기로 해놓고 안 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풀어줄게 이런 거예요. 요거 해제되면 어때요? 어차피 도로 안 낼 도로인데 해제되면 A도 B처럼 건물 질 수 있겠죠. 그렇죠? 건물 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그냥 언제 풀어줄 거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냥 오늘부터 풀어줄게 이러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요때부터 20년이 흐를 때까지 안 하면 이제 그때 풀어줄게 이런 거예요. 그럼 저는 83년도에 묶였는데요. 아 필요 없고 너도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기준일은 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도에 묶였고 다 필요 없고 2000년으로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1999년도에 묶인 애는 언제 풀려요? 2020년 7월 달에 풀리는 거예요. 풀리면은 뭐가 좋아져요? 건물 못 짓던데 건물을 막 지을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안 날 도로였으니까. 근데 그게 안 풀리면 어때요? 영원히 반쪽짜리 땅을 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땅을 팔기로 했어요. A랑 B랑. 누구 땅이 더 잘 팔려요? B 땅이 더 잘 팔리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도로가 다음 달에 나기로 했다. 그러면 누구 땅이 잘 팔려요? A 땅이. 그러면 이게 도로가 날지 안 날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판단의 기준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020년이기 때문에 제가 2018년도 마지막 강의를 이거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2020년에 대거 풀려요. 정말 많이 풀립니다. 풀리게 됐을 때 좋은 땅이 있고요. 풀리게 됐을 때 안 좋은 땅이 있겠죠. 좋은 땅과 안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둘 다 맹지. 둘 다 맹지였을 때는 어떤 땅이 마음에 들어요? 일단 B가 생김새는 B가 좀 잘생겼네요. 그죠? A는 약간 독수리 이렇게 입처럼 생겨가지고 별로 못생겼네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도로가 이제 얼마 안 있다 난다면 어때요? A 땅이 완전 좋아지는 거죠. A 땅을 또 누가 좋아할까요? B가 완전 좋아하겠죠. 그죠? 서로 짝사랑하는 거야 막. 근데 아까는 기존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도로가 새로 생긴 거고 얘는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도로가 생기니까 A 땅은 어떻게 돼요? 가치가? 3배가 뛰는 거죠. 그죠? 3배가 뛰고 이 도로에 대해서는 또 보상을 받는 거고.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엔 내가 1억에 사서 보상을 한 5천 받았다면 그 5천 받은 그 수익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나머지 자녀지가 나에 대한 수익을 확 끌어당겨 줄 겁니다. 그 수익의 보상을 B가 해줄 거예요. B가 해줄 거예요. 혹은 B 땅을 내가 싸게 매입하거나 B 땅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B도 갑자기 눈이 확 동그래져요. 야, 도로가 났다고? 그래? 야, 저 A 땅만 내가 가지면은 대박이네. A한테 살려고 한번 접근해볼까? 근데 A가 어떻게 해요? 사람은 방식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꼬장꼬장하게 막, 야, 내 땅 밟고 가지 마, 너. 이제. B, 알았어? 너, 여기 가려면 준비해. 비행기를 한 대 사던가, 아니면 장대를 준비해서 장대로 비티기처럼 넘어가던가 해.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농사 지려고 경운기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야, 안 돼.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걸어가. 걸어가는 것만 인정해 줄게. 막 이러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B 입장에선 굉장히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A한테 참 뭐라 하면 못해요. 자기 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꾸 시비를 거니까 이제 싸움이 되죠. 그러니까 B의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그러지 말고 그냥 파세요. 그래요. 중개업소 내놓으니까 매물이 촥 있는데 손님 보러 올 때마다 A가 뭐라 그래요?
내 땅 밟고 가지 말라니까. 누군데? 이 땅 좀, 내 땅 밟고 가지 말라고. 일단 날라서 가든지 알아서 가. 자꾸 시비 걸면 땅 사고 싶은 사람이 어때요? 마음이 안 사고 싶죠. 그 다음에 조용히 A가 부동산업자 찾아가요. 사장님, 저 뒷땅 얼마에 나왔어요? 물어봐요. 얼마에 나왔네요. 안 돼. 왜요? 여기 나 건물 이렇게 크게 질 거야 앞으로. 그럼 못 다녀 뒤에. 어떻게 다니려고? 그러세요? 그러니 차라리 주인한테 얘기해서 좀 싸게 내가 살게. 그냥 한번 조인해봐. 내 복비 좀 많이 줄게. 그러면 부동산업자들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 그럼 뒷땅을 제가 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게 B가 나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땅들이 앞으로 대거 쏟아질 건데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이 도로가 언제 날 거냐? 빨리 날 거냐? 늦게 날 거냐?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근데 도로 딱 난 거를 딱 확인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2020년이 되면 20년이 꽉 차는 거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풀리는 거예요. 근데 맹지인 땅에 도로 나기로 했던 게 풀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땅은 그냥 패스. 이해되시죠? 살 땅과 안 살 땅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알아보니까 내년에 도로 낸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 이제 이 사업의 절차가 또 되게 길어요. 그 사이에 내가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실익이 있냐 없냐, 이거 샀을 때 내가 가져올 수 있냐 없냐, 뺏기냐, 위험 요소는 뭐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제 이런 거예요. 기본 잡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2020년까지 풀어줘야 되는 거를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이렇게 얘기해요. 일몰제라는 건 뭐냐면 원래 하기로 했던 도시계획시설군들, 도로나 공원, 학교, 주차장 이런 것들이 내기로 했던 게 2000년도 7월 이전에 만들어졌던 게 2020년까지 안 만들어지면 뭘 한다고요? 실효시킨다. 실효시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요거 내기로 했던 거 없던 일로 하자 이런 거예요. 도로 없던 일로 하자. 그러면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최고 좋은 데가 어디냐면 여기 나오죠. 구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골머리 아파. 그래서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공원이 골머리가 최고 아픈 거예요. 구미시가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를 적용을 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 적용으로 구미도시의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효력을 상실하고 자치단체가 풀어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공원으로 묶여 있었으니까 여기가 공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땅을 이렇게 막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이 땅이 여기에 건물을 질 수 있다 없다?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없었어요? 최소 20년인데 아버지 때 물려받아서 한 30년 동안 못 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풀린다고요? 2020년에 풀린대요. 2020년대. 요거 2022년 요거 잘못된 거예요. 2020년이에요. 기사 잘못 쓴 거예요, 저 사람이. 2020년에 풀리면은 이제 공원이 하기로 했던 걸 없앴으니까 난 이제 뭘 하면 돼요? 내 맘대로 쓰면 돼요. 내 맘대로 쓰면 돼요. 지자체가 골머리 앓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원래 생겨야 될 공원인데 안 생기고 없어지면 여기에 이제 원을 풀 만큼 개발 행위를 막 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서로 또 싸운다고. 내 땅에 도로를 왜 이만큼 내고 네 땅은 조금 내냐 서로 막 뒤죽박죽이 되겠죠.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거 풀어놨더니 완전 난장판 되고 도시 미관도 흐리고 경관도 흐리고 이거 안 되겠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풀어주는 게 좋을까요? 공원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공원을 만드는 게 좋아요. 지자체 입장에선. 근데 공원이 만들려면 이제 요 땅 소유자들한테 뭘 주면 돼요? 보상을 해주면 돼요. 보상을 해주려고 하니까 더럽게 많네, 공원. 돈이 없네. 보상을 해준다, 못 해준다? 못 해준다. 풀리면 어떻게 된다? 난개발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표현을 그래서 골머리 앓는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 민간 특례 사업이라는 걸 내놓은 거죠. 지금 원주에 단계 공원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진행하죠. 중앙공원 민간 특례 사업 진행하죠. 민간 특례 사업이 뭐냐? 공원을 이게 100이라면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자체 입장에서 보상도 못 해주고 해제 해전이 좀 속상하니까 어떻게 하냐?
민간 건설사들을 끌어들여서 조건을 이렇게 오는 거야. 야, 너 들어와 봐. 요렇게 잘라가지고 너 요 70%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기부 체납해. 누구한테? 원주시한테. 그리고 요 30%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가 개발해서 수익 먹어. 이런 거죠. 수익 먹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건설사가 알파 건설사가 들어와서 계산을 해요. 야, 요 땅 100% 수용 내가 사서 보상해 줄까 다 해주고 70% 공원 만들어가지고 원주시에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30%를 내가 개발해서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내가 이제 수익이 나냐 안 나냐를 따져보고 들어온 거예요. 수익이 나니까 들어왔겠죠. 바보가 아니니까. 그죠? 그럼 30%를 개발해서 여기서 얻는 이익이 상당하다는 얘기죠. 얘네가 만약에 이 100% 개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건설사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래. 돈 있는 놈만 돈 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 있는 놈들 사이에서 살아나려면 이러한 틈새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간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 복잡해지는데 원주시에서 공원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시가지 중간에 이렇게 만들기로 했던 공원이 안 된 거를 알파건설사가 들어온다. 되게 좋아해요. 기반 시설이 다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원주시에서 그냥 예산 때문에 아무데나 막 도시계획시설 찍어놨었는데 여기에 공원 만들기로 했대요. 여기를 딱 건설사가 딱 보니까 민간특례 사업하려고 계획서 딱 넣으려고 보니까 야, 저기는 뭐 주거용도 없고 다 논밭 가운데 내가 지어가지고 승산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럼 민간특례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민간특례 사업은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건설사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건설사 마음이에요. 시에서 하란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민간특례 사업하는 공원은 어디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시가지 안에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 이해되시죠? 시가지 안에 있을 확률이 높은데 이거를 또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꼭 항상 반대하거든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개가 지나가다가 어린 아이를 물었대요. 그 지나가는 행인이 개를 죽였대요. 그 애를 구했죠. 근데 지나가는 행인이 몰매를 맞아요. 동물보호단체 사람들한테. 왜 개를 죽이냐? 죽이지 말고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죽였냐? 이런 거죠. 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야, 공원을 100% 만들기로 했으면 100% 만들어야지 왜 70%만 해? 그렇게 하지 마. 그래요. 누가 그래요? 환경단체에서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이의 제기를 해요. 야, 그래, 좋아. 개발하는 건 좋은데 너네 이제 우리가 건설사 입장에서 볼게요. 개발을 하려면 공원이면 평탄할까요? 이렇게 좀 울퉁불퉁할까요? 울퉁불퉁하죠. 그 중에서 개발을 하고 싶은 땅은 어디예요? 평탄한 땅. 되게 좋은 땅을 개발하고 싶어 하죠. 공원은 안 좋은 땅 만들고 싶어 하고. 환경단체 얘기도 일리가 있는 건 이런 거죠. 야, 거 봐라. 너네 그러지 않냐. 원주시도 각성해라. 야, 공원을 만드는데 평탄하고 사람이 다니기 좋은 땅은 건설하고 안 좋은 땅을 공원 만들어 놓으면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어린이는 공원 가지 말란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리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이거에 신경 쓸 거는 아니고 우리는 뭘 신경 써야 돼요? 일몰제로 풀리는 지역이 공원 부지로 이렇게 있다면 그냥 풀리면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풀린다고 개발이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개발이 되는 땅과 안 되는 땅을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는 이 정도 보고.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뭐 여러 제가 이제 몇 가지만 해놓은 거예요. 장기 미집행 쳐가지고 일몰제 딱 쳐보세요.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막 뭐 뉴스거리 막 나온 거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 방안이 뭐가 있냐 없냐 막 서로 따지는데 말도 안 되는 거 막 기사 온 것도 있고 하는데 기사는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기사는 기자들이 자기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많이 개입을 시키기 때문에 기사 말고 보도자료, 시나 뭐 이런 데서 내놓은 보도자료들, 공고문들을 많이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원예정지가 이렇게 있대요. 공원예정지가 풀린대요.
만약에 풀리면 어느 땅이 좋을까요?